80이 넘은 노 부부께서 평생 모아 산 집인데 괜히 집값만 올라서 종부세 내려고 박스를 주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 집값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자산이 있는 분들은 노후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의 파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치우는 어르신들 많이 보이시죠?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3시간, 한 달 10차례 거리 정화 일을 하고 받는 수입은 얼마일까요? 월 27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마저도 일을 하려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이 보통 80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로 치달으면서 노인 빈곤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몇 명일까요? 현재 885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의 6분의 1이 노인 인구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빈곤율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보자면 57.6%가 빈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84세인데요. 앞으로 25년 후 2058년에는 기대 수명이 9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세인 분들은 적어도 기대 수명이 90세는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5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4,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1,800만 명이 넘으니까 인구의 거의 절반 43%가 노인 인구입니다. 아무리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노인 빈곤층을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공공자금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죠. 청년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50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노후 대책을 세워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본인들이 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계획을 세워주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각자가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하다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짐만 더 지워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든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인구가 받쳐주거나 경제 주체가 되는 젊은 층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야 상업용 부동산도 쓸모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미 속속 문을 닫고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조차 사무실 공실들, 점포들의 공실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정말 장소에 따라서는 노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후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노인의 빈곤율이 40%인데요. 청년 실업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노인이 되면 그땐 정말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법이 한두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하나하나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정년 연장과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의 기초의원들의 세비를 줄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58% 정도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겸직이라고 본다면 세비 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이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캥거루도 주머니에서 1년이다. 동물은 성장하면 분가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자식들은 성장해도 부모를 뜯어먹고 산다. 이게 노후 리스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애석하게도 계십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죠. 돈벌이보다는 물가가 더 오르고 거주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 준비가 이게 되겠나? 라고요. 노인이라는 이름의 빈곤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고된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노후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안전한 투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그런 말을 했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세금도 없다라고요. 자신에게의 투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공부입니다. 뭐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습득, 새로움에 대한 가벼운 도전, 이런 것이 다 투자라고 봅니다. 이런 공부가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덜 외롭게 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표용호TV를 보고 또 다른 경제 채널을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행복, 경제적 자유 이런 걸 좀 누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 자유 또는 행복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그거 안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노인 빈곤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지금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경제적 빈곤층도 늘어나지만 정신적 빈곤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빈곤은 고립을 야기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생애 주기에 한 번은 혼자 사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혼자 사는 시기에 외로움과 빈곤을 이길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손을 내밀어 줘야 하겠지만 개인도 준비를 잘 해야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꼭 가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괜한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 부자들도 다시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표용호TV였습니다.